상간자가 한 명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부재할 때 있어줄 상간남, 그리고 이 상간남이 없어줄 때 함께 해줄 또 다른 상간남까지 이렇게 많은 이성을 이제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왜 바람을 피울까? 바람 피우는 이유. 제가 15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15년간 이혼 소송, 특히 그 배우자의 외도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덜어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은 배우자분이 바람을 피울 때 그 배우자분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몇 가지 추려서 패턴을 유형화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일 많은 케이스는요, 그 배우자분이 애정결핍이 있는 경우였어요.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그 아내분이 바람을 피우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내분이 어렸을 때부터 좀 가정폭력의 환경에서 자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엄마를 때리고 엄마는 그걸 피해서 집 나가기가 일쑤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뭐 사랑을 받을,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기대고 의존할 만한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리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외부에서 부정적인 자극이 오면은 내가 그걸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고 툭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이고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조금만 나한테 잘해주고 너 예쁘다, 뭐 멋지다, 훌륭하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 사람이랑 금방 사랑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부재할 때 뭐 출장을 가 있거나 할 때 주변에서 좀 잘해주는 남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막 정말 뭐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아내분이 이제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했고 바람을 피우다가 이제 남편분한테 들킨 거예요. 저기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너무 뭐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록 한부모 가정이더라도 그 자녀에 대해서 유대감을 잘 갖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되시거든요. 안정적이시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애정결핍, 그래서 유년 시절에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될 시기에 받지 못했을 때 성인이 되어서도 몸은 성인이지만 그 내면에는 아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아이는 끊임없이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갈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잠재해 있는 채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상간자가 한 명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부재할 때 있어줄 상간남, 그리고 이 상간남이 없어줄 때 함께 해줄 또 다른 상간남까지 이렇게 많은 이성을 이제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본 케이스는요, 정상적인 그런 관계 맺기가 좀 어려운 케이스였어요. 그 이를테면은 약간의 그 비정상적인 어떤 그 성관계를 즐기는, 그래서 그냥 평범한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성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유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피우면서 스릴을 느끼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뇌가 도파민 중독에 가까운 상태가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바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특정 상간자와 관계가 지속되면은 더 이상 그러한 뭐 쾌락이나 뭔가 기쁨을 느낄 수가 없게 되니까 일종의 뭐 스와핑? 그런 걸 통해서 또 새로운 유형의 어떤 성관계를 기획하기도 했어요. 또 나가서 뭐 불법 마사지 혹은 뭐 성매매, 또 경우에 따라서 뭔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약간 뭐 성도착에 가까운 그런 좀 성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 만족이 되는 그런 유형의 경우에 그 아내분과의 부부관계는 거부하면서 정작 그런 제3자와의 어떤 성행위만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 유형이 다소 보편적인 그런 바람을 피우게 되는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요,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특히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고 나면은 그 성 호르몬의 분비가 그 출산 전과 좀 다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파수꾼처럼 집중하는 그런 심리적인 영향도 있어서 남편과의 부부 관계를 좀 거부한다 할까? 그거를 뭐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피곤한데 또 왜 그래? 그냥 좀 자자 내버려도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몇 년, 한 5년, 뭐 10년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은 남편분 입장에서는 와, 나는 그냥 뭐 돈 벌어다 주는 기계다. 내가 ATM기인가? 나는 이 집에서 그냥 하숙생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다. 그냥 뭐 집에 와도 아내는 애 보느라고 나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밥도 안 차려주고 그냥 맨날 생활비 뭐 좀 올려달라는 말밖에 안 한다. 이렇게 서운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가지고 난 친구가 더 좋아 하면서 엄마 품을 떠나는 시기가 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아내분 입장에서는 또 다시 또 뭔가 남편과 뭐 남녀 관계로서 부부 관계 이게 되게 서로가 되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섹스리스 부부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 성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또 시기적으로도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울 때 되면은 둘 다 이제 갱년기가 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서로 마음 육체적으로도 멀어지고 서로 거리감을 느끼고 뭔가 소원한 상태에서 나를 막 칭찬해 주는 거죠. 뭐 이 부장님 너무 멋져요. 이 부장님이랑 사는 아내분 정말 행복하겠다. 막 그러고 막 아내분한테도 김땡땡 씨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전혀 나이 안 들어 보인다고 이렇게 막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주는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럼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서로 애정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그냥 자녀로 연결만 간신히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정말 위태로운 상태에서 다른 이성이 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온다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그 부부 관계가 파탄되는 경우들이 많죠. 서로 정서적으로 느슨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죄책감이 진짜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게 뭐 성인이든 아이든 아니면은 노인이든 그 사람이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는 진짜 평생 가는 것이거든요.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젊었을 때는 이성으로부터 관심받고 애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노인이라고 노인의 성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80대, 80대 할아버지인데 비아그라 처방받으면서 바람 피우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럼 저 용두산 공원에 바카스 아줌마가 왜 있냐는 거죠. 노인에게도 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끊임없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충족이 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배우자가 없을 때보다 배우자가 있을 때 더 외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없으면은 다른 이성을 만날 수라도 있지. 그럼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외로운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도 바람이 많이 나더라. 선생님, 그 바람을 안 피우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지간한 유혹이 와도 그걸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닌 사람은 그 유혹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상황까지도 몰고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그걸 한번 기준을 가지고 선별해 보시면 바람 피우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